포틀랜드. 최근 주재원, 유학, 연수 등 주로 30에서 50대 사이 3, 4인 가족이 1, 2년 거주할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 포틀랜드 오시는 분들께 정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모두 100% 개인적 경험에 의한 의견이므로 판단도 스스로 하시고 책임도 스스로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치나 요금 등은 2018년 1월 현재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주거.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 즉 월세를 많이 하는데 월세는 평균 원베드룸의 경우 1000에서 1500불 사이, 그 다음에 투베드룸의 경우에는 한 달에 1300에서 2000불 사이, 그 다음에 3베드룸은 한 달에 1600불 이상이 됩니다. 위치는 다운타운, 즉 포틀랜드 시내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지은 지는 얼마나 됐고 관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의 경우 비교적 렌트비는 비싸지만 유틸리티, 즉 전기세나 공과금이 싸고,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는 렌트비는 저렴하지만 그러한 유틸리티가 매우 비쌉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로 3, 4인 가족이 많이 찾는 주거 형태인 투베드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운타운에서 약 5마일 이내의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에 렌트비가 1,700불이고 거기에 유틸리티가 150불에서 250불 정도 사이가 됩니다. 반면 10마일에서 15마일 이내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 렌트비는 1,500불, 그리고 유틸리티는 250에서 350 사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에 비해서 100불, 200불, 혹은 한 300불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새 아파트의 면적은 800스퀘어피트고 오래된 아파트의 면적은 1000스퀘어피트로서 오래된 아파트가 좀 더 넓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새 아파트들은 주로 4층 이상이고 그 외에 오래된 아파트, 다운타운을 좀 벗어난 아파트들은 주로 2층에서 3층 정도입니다. 주요 장소와 도시, 그리고 거기에 위치와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보시는 구글 지도상에서 다운타운, 즉 포틀랜드 시에 위치한 PSU,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포틀랜드 주립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리고 거리는 마일 기준, 1마일은 1.6km로서 소요 시간은 트래픽이 아주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평일 오전에서 10시에서 11시 사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장소로는 우선 공항이 있겠는데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시다시피 공항에서 포틀랜드 시내까지는 차로는 약 18분에서 30분 사이,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약 5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트래픽 상황이 아니고 대중교통 맥스라고 하는 경전철 라인입니다. 경전철 라인이 색깔로 되어 있고 먼저 레드 라인이 여기까지 와서 게이트웨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그린 라인을 갈아타면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닿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PSU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PSU로 중심을 잡은 이유는 주로 주재원이나 연수 등으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PSU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54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차로는 약 20에서 28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이케아죠. 여기는 가구점입니다. 대형 가구점이고요. 각종 주방용품이나 그 밖에 많은 잡화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가진 가족들이 이렇게 포틀랜드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놀러도 자주 가는 곳입니다. 식당도 있고 이렇게 다들 즐길 거리들이 많고 볼거리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키아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이키아는 여기가 아까 공항이었고요. 아이키아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아이키아 거리는 공항에서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레곤 주, 그 다음에 칠드런스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레곤 주는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칠드런스 뮤지엄은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여기에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오레곤 주까지는 약 2.3마일 정도 되죠. 그리고 보통 차로는 6에서 8분 정도 걸리고요. 대중교통으로는 2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레곤주하고 보시다시피 포틀랜드 칠드런스 뮤지엄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한 곳만 찾으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다음에는 옴지라고 하는 어린이 과학 박물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옴지는 역시 4.7마일이 걸리고요. 포틀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옴지까지는 1.3마일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5에서 9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약 17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드 센터 쇼핑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로이드 센터는 이쪽에 위치한 쇼핑몰인데요. 나름 저희가 처음에 제가 처음에 포틀랜드로 왔을 때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꽤 큰 쇼핑몰입니다. 실내 쇼핑몰이고요. 이 안에는 아이스링크도 있고요. 이쪽 지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통도 좋고 공항에서 오는 거리도 가깝고 다운타운 가기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노숙자들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경우에는 최근 다른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음에는 워싱턴 스퀘어 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쇼핑몰이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워싱턴 스퀘어 몰은 약 11.1마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대중교통으로는 약 43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워싱턴 스퀘어 몰은 비버튼에 있습니다. 비버튼은 그나마 포틀랜드 주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식당이나 한국 슈퍼마켓들은 이 비버튼과 그 다음에 타이완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우드번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아보겠습니다. 포틀랜드에 오시면 많이 찾는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죠. 우드번 프리미엄 아울렛 포틀랜드는 세일즈 텍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특히 인접해 있는 워싱턴 주라는 곳에서 또 쇼핑을 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우드번 아울렛은 보시다시피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약 29.9마일 그리고 차로는 30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16분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틀랜드 커뮤니티 컬리지 캐스케이드 캠퍼스와 포틀랜드 커뮤니티 컬리지 실버니아 캠퍼스를 각각 알아볼 텐데요. 포틀랜드 커뮤니티 컬리지는 PCC라고도 하고 시립대 이쪽에 커뮤니티 컬리지 미국 교육 쪽의 꽃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컬리지 PSU의 학비가 비싸서 처음에 PSU를 등록해서 오셨다가 포틀랜드
그 커뮤니티 칼리지로 트랜스퍼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스케이드 캠퍼스 보시다시피 캐스케이드 캠퍼스는 PS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다운타운에서 약 34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는 약 9에서 1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트랜드 커뮤니티 칼리지 실바니아 캠퍼스를 보겠습니다. 네, 실바니아는 약 9.6마일 정도로 자가용으로는 14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대중교통으로는 3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비버튼이나 이 타이거 중간에 한인 교회들은 많습니다. 개신교. 그렇지만 한인 성당은 이 전체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인 성당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한인 성당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는 44분, 그리고 자가용으로는 16에서 2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 포틀랜드 인근의 주요 도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비버튼은 포틀랜드 주변에서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죠. 비버튼과의 거리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7.7마일이고요. 자가용으로는 12분에서 20분 사이가 되겠고요. 대중교통으로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버튼 아래쪽보다는 주로 이제 위쪽 부분, 이 시다밀이나 그다음에 시다힐 요 근처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남색 라인, 이 블루 라인이라고 하죠. 블루 라인 그 맥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여기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시다시피 시다밀도 한번 나와 있지만 쳐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다밀은 대중교통으로 한 48분 정도 걸리는 거 나오고요. 자가용으로는 12에서 16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의 아래에 있는 시다힐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다힐은 마찬가지로 7마일 정도,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시다밀의 경우에는 이 두 지역에 비해서 비버튼이나 시다밀에 비해서 학군이 좀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베사니, 여기도 이제 학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베사니는 이 시다힐 그리고 비버튼보다 더 서쪽으로 이렇게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죠. 지금 대중교통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좀 약간 삥 돌아가는 거고, 아마도 여기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갈 경우에는 약 11.2마일 정도
즉 16분에서 한 25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타이거드. 타이거드는 H마트가 있는 곳이죠. 한국 유일하진 않죠. 대형 슈퍼마켓이 한국 식료품을 파는 대형 슈퍼마켓인 H마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비버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오스웨거를 붙여놨습니다. 레이크 오스웨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곳의 경우에는 백인 비율이 매우 높고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고 학군이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운타운의 거리는 시다밀이나 시다힐만큼 걸리지만 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좀 편리한 편입니다. 자가용으로는 약 2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리는 한 7.8마일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해피밸리라고 하는 곳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해피밸리 역시 한인들이 학군 때문에 많이를 찾는 곳입니다. 여기는 거리는 14.8마일로 나오고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한 20에서 30분 정도 포털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요. 그걸 걸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밴쿠버라는 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밴쿠버는 포틀랜드는 오레곤주죠. 근데 이 밴쿠버는 워싱턴주입니다. 이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이쪽은 워싱턴 그리고 이쪽은 오레곤주거든요. 밴쿠버는 오레곤주에 있는데 여기 밴쿠버에도 한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밴쿠버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러시아워에는 이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서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도시라고 제가 정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시다밀, 그 다음에 베다니, 그 다음에 레이크 오스웨거, 해피밸리 이 네 군데가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이 뭐 나름대로 좋다고 해서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운타운과 가까울수록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다운타운과 가까울수록 이 홈레스 즉 노숙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역시 포틀랜드시의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다운타운을 조금만 벗어나면 엄청나게 크고 긴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럽습니다. 교통, 대중교통은 위에 말씀드리다시피 맥스라고 하는 경전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 스트리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얼핏 보면은 맥스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맥스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트리카라고 부르고요. 부르는 것으로서 포틀랜드 그 시내 내에서 약간 마을버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닙니다. 근데 이제 포틀랜드 맥스라는 것은 시와 시를 잇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스트리카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맥스는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C와 C로 있습니다. 라인은 이게 지금 맥스 그 전철 노선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이 맥스라고 포틀랜드 맥스라고 치시면은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맥스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스트리카하고 맥스는 2불 50이고요. 버스도 2불 50이고요. 그다음에 맥스 같은 경우에 스트리카 같은 경우 2불 정도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포틀랜드의 특징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것이 있고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운타운을 벗어난 곳 중에서 학군이나 생활적인 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살고 맥스가 닿는 곳은 비버튼, 시다밀, 시다힐이 시다힐의 경계 지점이 좋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맵에서 이 경계 지점, 비버튼과 시다힐과 시다밀 요 부분이 맥스가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다운타운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고스 웨이거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레이고스 웨이거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레이고스 웨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통 오후 버스나 맥스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만약에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만약에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평균 편도가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는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쿠버 같은 경우 다리를 2번이나 건너야 되는 곳이죠. 그런 경우에는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틀랜드에 오셔서 휴대폰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집 전화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 전화는 생략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심카드만 새로 사서 미국에서 끼우면 됩니다. 이 주요 통신사로는 Verizon, AT&T, T-Mobile 등이 있고요. 저가 통신을 요금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알뜰폰 같은 겁니다. 월마트, 그다음에 엑스피니티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캐리어는 거의 다 이제 T-Mobile이나 AT&T 등입니다. 그래서 그 음질의 차이는 사실 비슷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일정 요금으로 데이터와 전화통화 그리고 문자가 무제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몇 기가까지는 속도가 빠른데 그 빠른 속도 그 기가를 다 소진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3G라든지 2G라든지 그런 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식이죠. 결과적으로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일정 요금으로 언리미티드 전부 다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통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금은 통신사와 플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오픈 뱅크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주요 은행으로는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 뱅크가 있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그리고 연락처, 비자, 이 비자는 여권에 찍혀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류 신분에 따른 관련 서류, 즉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I-20 입학 허가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편물을 받아줄 수 있는 지인의 주소, 그 다음에 입금할 돈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직원에게 I want to open a bank account라고 말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위에 이 서류들, 여권, 신분증, 연락처, 비자, 체류신분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우편물을 받아줄 수 있는 지인의 주소 등은 모두 당분간은 꼼꼼하게 챙겨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전기회사, 인터넷회사, 그리고 아파트 계약할 때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May I have an interpreter? 라고 말하면 걔네들이 which languag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뭔가 말을 할 겁니다.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눈치껏 알아채셨으면 Korean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걔네들이 인터프리터를 찾아줄 겁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미국 은행에서는 통장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좀 느긋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정신건강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좌가 개설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받아야 할 것은 이 데비카드라는 것은 한국의 지불카드고 이것은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퍼스널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 수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펜으로 써서 상대방이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디파짓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유료입니다. 책북이라고 해서 책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데비카드와 개인 수표는 약 2주 후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 2주 정도 걸립니다. 어떤 공공기관 비즈니스 데이로 2주라고 그러죠. 평일 기준 2주 이내에 우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공했던 우편물을 받아줄 수 있는 지인의 주소 이쪽으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물을 받아줄 수 있는 지인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 소속된 학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PSU라든지 학교나 그리고 뭐 회사나 이런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신용이 아니면 은행이 미리 얘기를 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착하면은 연락을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해당 은행으로 가면 또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없는 외국인들, 유학생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불식 신용카드라고 해서 미리 어느 정도 돈을 입금하고 사용할 때는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착을 목표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주할 때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불식 신용카드를 발급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선불식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미리 크레딧 점수를 쌓기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한국처럼 무슨 다운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모바일 앱 설치하면 보통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금방 설치가 되고 로그인이 가능하죠. 한국과 달리. 그리고 지니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입금을 하면 좀 더 몸이 가벼워지죠. 부담감. 현금 들고 다니면 좀 불안하죠. 2주 후에 이 데비카드와 그다음에 책북이 도착하면은 ATM기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액티베이트,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해당 은행의 AT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체이스뱅크에서 ATM을 발급받았으면 그 체이스 ATM에서는 24시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영업시간 이내에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자기 해당 은행이면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은행 ATM의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한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싼 편이죠. 또 참고로 마트에서 데비카드로 계산하다 보면 가끔가다 캐셔가 머니백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 기계에서 머니백 하겠냐고 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현금을 인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일종의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머니백을 하시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지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은 한국 면허가 있으면은 이 오레곤주에서는 DMV에서 즉 한국으로 치면은 뭐 운전
운전면허 관리소, 관리 그런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필기시험만 보면 오레곤주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면허증은 그 오레곤주 면허증을 받은 것 동시에 한국 면허증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DMV에다가.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이제 한국 총영사관, 시애틀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나중에 귀국하실 때 다시 DMV로 가셔서 나 귀국한다라고 말하면은 뭐 총영사관에서 보내주는지 아니면 집으로 보내주는지 아마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고요. 필기시험은 한국어, 영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DMV에 갈 때 챙겨가야 될 서류, 그 위에 제가 챙겨야 될 서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 반드시 챙겨서 마찬가지로 오래 걸릴 각오로 하려고 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DMV에 가져가야 할 서류는 따로 구글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 오레곤주 DMV DMV 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게 DMV를 치시면은 뭐 리버튼에도 있고 다운타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DMV를 미리 검색을 하셔서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DMV 이제 주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연락을 하셔서 챙겨가야 될 서류가 뭐가 있는지 구글링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글들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구매, 중고차의 경우에는 CarMax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것을 몰랐는데요. 이 CarMax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장안동 중고차 매매 시장 같이 엄청나게 큰 매장이거든요. 비버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rMax를 찾아가시면은 제가 CarMax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CarMax에 가시면 그 중고차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차는 아시다시피 원하는 브랜드 딜러샵을 찾아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 한국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 보험 브로커를 찾아서 의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없어도 자동차 할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매우 비싸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파트 렌트를 계약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파트마다 성수기, 비수기를 고려해서 10개월 또는 13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그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에
비수기에 걸려버리면은 얘네들 렌트비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성수기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 10개월이 되기도 하고 간혹 13개월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잔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아파트 회사들마다 정해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넘어가는 잔고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신용조회, 그리고 잔고 증명, 조회 등을 통해서 아파트 회사가 이제 승인을 해줘야 그다음부터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입주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입주 승인이 나면 이 보증금, 보증금과 그다음에 책까지 렌트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현금이나 퍼스널 책은 받지 않고요. 머니오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따로 설명했다고 했는데요. 머니오더는 해당 은행에 가셔서 머니오더 얼마짜리 머니오더를 발급받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수수료가 한 5불 이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하시면 해당 금액에 관한 머니오더를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머니오더를 발급받고 나서 그 회사에 지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디파짓, 보증금의 경우에는 현지인의 경우는 보통 한두 달치 렌트비를 미리 받지만 유학생이나 연수 등으로 오시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네다섯 달치를 보증금으로 미리 받습니다. 디파짓이라는 것은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후에 청소비 그리고 카페 청소비, 대부분의 사실 미국의 아파트는 카펫이거든요. 그래서 카펫 청소비 그리고 만약에 어디 데미지를 남겼거나 흠집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를 체크로 해서 돌려줍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가고 나면 이런 유학이나 연수로 오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파트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체크를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아는 지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대신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에는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당사자만이 그 체크를 은행에 가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국에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직접 입금을 하고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금방 왔다 간다고 해서 이웃들과 소홀하게 지내놓으면 마지막에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아파트 회사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어떤 웰컴 레터라는 것을 줍니다. 웰컴 레터, 환영하는 레터죠. 환영합니다라고 하고 거기 이제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 회사나 인터넷 회사는 각 아파트별로 자기네 아파트에서 개설이 가능한 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개설을 하시면 돼요. 은행 개설할 때 마찬가지로 아까 그 서류들 준비를 하시고요.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May I have an interpreter? 라고 말하면 마찬가지로 which language라는 단어가 들어간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Korean이라고 대답을 하면 한국인 통역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인터넷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거 역시 많지만 센츄리링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컴캐스트 엑스피니티입니다. 근데 이제 DOCS 그 모뎀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뎀을 구입하실 때는 DOCSIS 3.0이라는 것을 구입하시면 매달 지불해야 되는 모뎀 대여료 약 15불에서 20불 정도 하는 모뎀 대여료를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대여해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뎀에 대한 것을 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달에 15불에서 20불 정도 지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기 회사는 동네마다 달라요. 같은 포틀랜드 이쪽에 저희는 처음에 이쪽에 살았다고 그랬죠. 이쪽에 전기 회사가 다르고 이쪽에 전기 회사가 또 다릅니다.
주로 패시픽 파워나 그다음에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화해서 인터프리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세, 쓰레기세, 그다음에 하수도세 이런 것도 따로 받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렌트비에 추가돼서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아까 위에 설명했다시피 1,500불이면 거기에 시도세, 쓰레기세, 하수도세 등이 약 150불에서 250불 아파트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 정도 추가돼서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주차인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오레곤주만의 특징입니다. 저는 뉴욕에서도 살아봤고 뉴저지에서도 살아봤고 그다음에 LA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이 오레곤이 그런 건 잘 돼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 근처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헬스클럽하고 클럽하우스는 작게 소규모로나마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뭐 비버튼이라든지 레이코스 웨버라든지 뭐 시다빌 이런 데로 가시면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클럽하우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이 둘 다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 뉴저지, LA에는 보통 고급 아파트에만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탁기와 건조기와 식기세척기가 각 가구당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욕, 뉴저지, LA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빨래는 세탁기가 따로 없어서 그 아파트 내 지하에 있는 공용 빨래방 같은 데서 빨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매우 편하겠죠. 버스나 맥스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한 번이라도 갈아탈 때 1시간 이상 예상해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키아 위에 설명했다시피 한국식 발음으로는 이케아라는 곳이죠. 중저가 가구, 주방용품, 이 가구들은 거의 다 조립식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생활 필수품, 그리고 기타 잡화들을 등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형 가구 매장입니다. 포틀랜드에는 공항 근처에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키아를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PSU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키아는 약 15분 정도 자가용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아이키아 가실 때는 차가 필요하겠죠. 차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제 유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홀. 이 유홀이라는 회사는 트럭을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보통 하루에 이제 19불 95면은 대여 가능한데 플러스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매우 저렴하게 이런 트럭들을 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이사할 때 이 유호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월마트, 타겟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다 대형 잡화점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도 팔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전자제품 파는 매장으로 베스트바이라는 곳이 있고요. 세이프웨이라는 곳은 이 포틀랜드에서 꽤 매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슈퍼마켓입니다. 이 안에는 샐러드바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는데 그걸 만만치 않게 못지않게 또 많은 곳이 프레드 마이어라는 곳입니다. 세이프웨이만큼 매장이 많은 대형 슈퍼마켓인데 이거는 사실 세이프웨이보다 더 큽니다. 약간 월마트나 타겟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입니다. 매우 커요. 이 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샐러드바, 커피숍, 그리고 은행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체이스나 US뱅크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이나 약간 좀 고급 음식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홀푸드 마켓이라는 곳이, 여기는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적당한 간격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한인마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타일가드에 위치한 H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한인 슈퍼마켓이고요. 이 안에는 푸드코트가 있어요. 한식도 있고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도 팝니다. 그 다음에 G마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비버튼에 있습니다. 중형 한인마트고요. 차례대로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H마트. H마트는 보시다시피 7.7마일 말씀드린다시피 여기는 지금 비버튼에 있는 H마트인데요. 비버튼에 있는 H마트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식료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릇 같은 거 파는 데거든요.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H마트라고 치시고 뒤에 타이가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이가드 H마트로 가셔야지 한국 식료품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마트 말씀드린 대로 G마트라는 데서 쳐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푸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비버튼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G마트 잘못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버튼에 위치한 G마트라는 슈퍼마켓인데요. H마트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한국 음식점이고요. 한국 식료품점이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북이. 이거거든요. 이건 아니구나. 한글로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거북이. 오레곤 거북이라고 나오죠. 마찬가지로 비버튼이 위치했는데요. 이 거북이는 앞선 두 마트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버튼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마트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마트가 있습니다. 부안 오리엔탈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그 세 마트들은 모두 이제 비버튼이나 타이가드에 위치한 그쪽 서쪽 지역으로 위치해 있지만 유일하게 동쪽에 위치한 한인 마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쪽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한인 성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센터는 한 이쪽 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제가 처음 와서 이쪽에 살았을 때 이게 부안마트를 좀 많이 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아지마라고 하는 일본 그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버튼에 위치해 있고요. 이 우아지마야라는 곳은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도 많이 팝니다. 그리고 한국 식료품도 팝니다. 그리고 우동, 라면, 스시 이런 것들이 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산물들은 이 우아지마야에서 구입하는 것이 싱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G마트라는 한인마트에는 스프링이라는 또 한식당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선 필요한, 처음에 포틀랜드 오셨을 때 이렇게 정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하시는 점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해주시면은 시간 될 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